태국어에는 편안함, 행복과 만족을 나타내는 사바이가 있다. 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두루 사용한다. 심지어 매우 흔한 인사말 어떻게 지내? 사바이 디마이와 그 대답인 잘 지내 고마워 사바이 디컵쿤에서도 중심 단어가 된다. 남의 집을 방문하면 편히 앉으세요라는 뜻의 낭사바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상쾌한 산들바람은 편안하게 시원하다는 뜻의 옌 샤바이다. 편안한 마음을 가리키는 사바이 짜이라는 멋진 표현도 있다. 완벽한 만족감. 이를테면 태국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물 침대에 누워 흔들거릴 때의 기분을 담아낸 말이다. 누구나 태국 해변의 삶을 누리지는 못할지언정 일상이나 일터에서 조바심 내지 않고 더 여유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평온함을 누릴 수는 있다. 가능한 사바이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과 그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행복한 순간에 소통해온 그들만의 표현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다름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비슷하구나 하는 공감도 갖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애플북스에서 펴낸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메건 헤이즈가 전 세계를 돌며 직접 체험하고 수집한 행복에 대한 언어들을 언어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와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의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수천 가지 언어와 방언이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점차 서로 연결되면서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 구석구석에 숨은 번역 불가능한 단어에도 전에 없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단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이다. 인간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거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주제이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욕구는 세상의 수많은 언어로 무수한 해석을 탄생시켰다. 스페인어 소브레메사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쓰이는 라임에 담긴 의미처럼 좋은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핀란드어 시수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뚝심과 의지력이야말로 잘 사는 삶을 상징하는 개념일까? 만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보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의 단어장이 만들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가 얘기한 번역 불가능이란 말은 그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폭넓고 깊다 보니 쉽고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책은 집과 환경, 공동체와 인간관계, 성품과 영혼, 기쁨과 영적 깨달음, 균형과 평온,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상황을 5가지 주제로 나누어 50개의 언어를 중심으로 그 어원과 배경 설명과 함께 그들만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몇 편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타인 잠카이트, 숲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운 좋게도
낙엽수가 많은 숲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나무에 오르던 일, 쓰러진 나무에 자라는 이끼 냄새, 금빛으로 물든 낙엽더미 위에서 신나게 뛰놀던 추억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숲에서 사람은 늘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다. 이 말에서 떠오르는 숲을 거닐 때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느낌과 호기심, 차분한 경외감은 발타인 잠카이트라는 독일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숲, 발토와 고독, 아인잠카이트를 합친 이 단어는 독일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자연에서 느끼는 시적 낭만을 잘 드러낸다. 낭만주의 소설가 루드비히 티크는 독일 땅에 넓게 펼쳐진 숲의 특별한 의미를 독일 국민에게 길이 전하기 위해 이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발타인 잠카이트는 울창한 숲의 고요한 그늘에 홀로 있다는 뜻이지만 주로 낙관적인 삶의 고독을 가리킨다.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하고 정갈한 마음이다. 흥미롭게도 일본어에도 숲속에서 심신의 평온을 찾는 신린요쿠라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동화 속에서는 마법과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인 숲이 우리 내면에 길들이지 않는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는 야성적인 본성을 충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걱정과 부담에 짓눌리고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 자신을 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럴 때 잠시 숲의 특별하고 장엄한 침묵 속에서 고독과 마주하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명상과도 같은 차분한 상태에 빠져들도록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나무다. 나무를 보고 있으면 잠깐일지라도 삶의 일부를 할애해 발타인 잠카이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시수, 혹독한 삶에 맞서는 용기. 사람들이 더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가의 상징처럼 빛나는 단어가 있다. 핀란드의 시수가 바로 그런 단어이다. 핀란드인의 존재 방식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시수는 상황이 불리할 때도 뜨거운 용기를 품고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한다. 강인한 회복력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행복은 어려움을 무시하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 해내고 말겠다는 긍정적 투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시수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이 짧은 단어는 탁월한 의지력 또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뚝심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용기 있다는 의미를 묘하게 신체 장기에 비유하는 간이 크다, 배심과도 닮았다. 시수 또한 핀란드어로 내부 또는 장기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수는 위기의 순간에 종종 발휘되는 의지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지력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일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발휘되는 강한 정신력 또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카뮈의 명언과도 맞닿아 있다.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해도 자기 안에서 변치 않는 여름을 찾을 수 있다. 겨울은 진짜 계절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다. 카뮈의 말은 삶이 나를 내던지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 맞서는
커다란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지칠 줄 모르는 용기인 시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외부 상황이 잘 돌아갈 때도 행복을 느끼지만 진정한 안녕을 얻는 것은 바로 끈기를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갔을 때다. 결국 고난을 두어 번 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이키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들. 삶의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행복에 관한 단어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뜰 이유라는 뜻의 일본어 이키가이만큼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일본인들은 누구에게나 이키가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삶 또는 살아있음을 뜻하는 이키와 바라던 일의 실현이라는 뜻을 가진 가이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이키가이를 찾아내려면 영혼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어는 삶의 의미가 되는 무언가를 뜻할 수도 있고 단순히 삶의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뜻의 프랑스어 레종 데트르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이키가이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이상적인 목표, 다시 말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싶어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강조한다. 이키가이는 직업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삶의 궁극적 목적이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창조적 열정이나 자선사업 등도 얼마든지 이키가이가 될 수 있다. 이키가이는 일이나 가족 같은 일상적 목적보다 훨씬 고상한 개념이다. 위대한 시인이나 성인들만이 진정한 이키가이를 지녔다고 여기는 일본인들도 있다. 어쨌든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의 중심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단어인 것만은 틀림없다. 자신의 이키가이를 선뜻 집어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심오한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상을 맹렬하게 탐색하는 중인가? 상당수는 후자의 유형에 속하니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키가이는 정해진 무언가가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점진적 과정이기도 하다. 세렌디피티. 우연한 순간이 겹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기분 좋은 우연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았으리라. 드물지만 하늘이 돕기라도 하는 듯 뭔가가 딱딱 맞아 떨어져 매우 좋은 일이 생기는 즐거운 순간이 있다. 오히려 계획을 세웠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운 좋은 순간은 신비로울 정도로 좋은 우연의 일치를 가리키는 세렌디피티에 속한다. 여기에는 어떤 일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쩌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줬는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최근에 부쩍 관심이 생긴 분야에 관한 책을 누군가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 열차를 놓쳐서 다음 열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멋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면접을 망친 다음 날 평소에 꼭 가고 싶었던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는 것. 이런 세렌디피티의 순간은 운명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인다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확신에 가깝다. 세렌디피티라는 개념은 수세기 전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영국 미술사학자가 처음 만들었다.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월폴은 세렌딥의 새왕자라는 페르시아 동화에서 주인공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좋은 발견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기 운명은 자기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세렌디피티는 꼭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댄 길버트를 비롯한 몇몇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예측하는데 매우 서투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렌디피티를 기꺼이 맞아들여 우리 삶에 약간의 긍정적 우연을 더하는 편이 공들여 세운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더욱 행복한 길일 수도 있다. 다디리,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준주 델리강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냥이 쿠룽쿠루족 언어에는 다디리라는 개념이 있다. 사색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단순한 명상적 사고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내면 깊이 귀 기울이기나 조용하고 차분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 또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느끼는 자연의 속삭임에 영적 파장을 맞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다디리는 생산적인 사고라기보다는 매우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다디리의 정신으로 귀를 기울이면 자기 내면을 깊이 느끼고 외부 풍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각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깊은 충족감을 준다. 더불어 다디리에는 강물과 날씨 같은 자연의 느린 속도를 향한 존중과 평온한 인내심도 깃들어 있다. 냥이 쿠룽쿠루족과 같은 문화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영적 유대를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냥이 쿠룽쿠루라는 이름 자체도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냥이는 단어 또는 소리, 쿠리는 물, 쿠루는 깊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깊은 물의 소리라는 의미다. 오랫동안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그래왔듯이 이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땅을 신성시한다. 자연에 의존해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사는 이들이 다디리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디리는 영적 깨달음을 원한다면 대자연 어머니든 광대한 우주이든 더 신비로운 힘이든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의 콘크리트 숲에서는 그런 겸허함을 잃기 쉽지만 그렇다고 되찾지 못할 것도 없다. 오늘이라도 짬을 내어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다디리의 자세로 가만히 앉아 주변 환경의 변화에 귀 기울여보자. 윰지, 동화 속 주인공처럼 즐겨보기. 여느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영국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 유머의 한 측면을 표현한 것이 신기하게도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윰지다. 상상력 넘치는 것부터 기묘한 것, 귀여운 것, 우스운 것 등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섞은 색다르고 신기한 말이다. 영국인들은 윰지컬한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원래 엄격하고 진지한 문화이기에 이런 재미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에드워드 7세 시대의 엄격한 집안에 웃음과 윰지를 가져다 주었던 마법사 유모 메리 포핀스를 떠올려보자. 윰지컬하다는 것은 가볍고 자유분방하면서 좀 터무니없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용사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영국 찻집 내부가 꽃무늬 벽지와 깃발, 자수액자로 장식되고 찻잔은 짝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윰지컬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도 충분히 윰지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재치 있거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와 스타일의 비범한 조합으로 윰지컬한 옷차림을 즐기기도 한다. 윰지에는 기본적으로
변덕스럽고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묻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 특히 장난기 많고 기이하며 신출귀몰한 요정이나 난쟁이들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의 세상에 약간의 whimsy를 솔솔 뿌려보자. 바보 같거나 엉뚱하거나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저 멀리 있는 성공, 지위, 성취라는 결승선을 향해 한없이 진지하게 달려간다. 그러니 피곤에 찌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지한 삶에 맞서 가벼운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가끔은 현실 도피적이고 터무니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윰직한 여유를 즐기자. 라곰, 딱 그만큼만으로도 좋은 것. 무엇이든 부족하면 불만이 쌓이고 지나치면 불편해지게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골디락스와 곰 3마리 이야기처럼 딱 적당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누구나 알고 있다. 특별한 종류의 균형 잡힌 축복을 가리키며 스웨덴 사람들 특유의 분별과 아량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라곰이다. 탐욕스러운 소비 지상주의를 대체하는 대표 주자로 알려진 라곰은 한 번에 먹는 케이크의 양에서 실내 온도, 환경 관련 지속 가능성 같은 범세계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어떤 종류의 경험에도 딱 맞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절제와 빈틈없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스웨덴에서 자주 쓰이는 라고메르 베스트라는 표현에 잘 담겨 있다. 말 그대로 딱 알맞은 양이 가장 좋다라는 뜻이지만 절제가 곧 미덕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적당한 충족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풍요롭고 엄청난 양을 손에 넣고 풍족한 걸로도 모자라 넘쳐날 때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지나친 경험은 신선함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이다. 엄청나게 커다란 횡재를 한 뒤에도 대부분 원래 기준선만큼의 행복도로 돌아간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로 알려진 이 개념은 더를 외치는 인간의 욕망에 끝이 없음을 보여준다. 언젠가는 욕구가 채워지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속인다 해도 새로운 욕구는 끝없이 생겨난다. 라곰의 필요성을 증명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 모두는 라고만 선택을 하고 그 결과 긍정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신중하고 침착하게 스스로 만족감을 택함으로써 소비 지향적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물리치는 것이다. 낭비하지 않고 간단한 재료로 소박한 음식을 만들 때라든가 급한 일과 휴식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때와 같이 라곰은 극단보다 적당함을, 광적인 축적보다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다. 아요르 나맛,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행복하지 못한 순간은 대부분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기를 쓰고 고집을 부릴 때 찾아온다. 평온을 위한 기도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이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우며 종종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을 잘 나타낸다. 캐나다 극지방의 이누이트족이 주로 사용하는 이눅티투 언어에는 이러한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아요르나맛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요르나맛은 그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아주 작은 사고부터 극단적인 비극에 이르기까지 아유르나맛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날씨를 견딘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유르나맛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원주민 문화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버리고도 잘 살 수 있을까?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이다.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 가다 보면 발이 걸려 고꾸라질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생존을 도모하는 원주민부터 완벽한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 당일의 비를 만난 도시의 신부까지 다양한 상황에 두루 적용된다. 결혼식 날 내리는 비는 단순히 자연의 심술일까? 아니면 아유르나맛을 실천하여 장화를 꺼내 신고 물을 튀기며 결혼식을 즐길 기회일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선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친구와 느긋한 한때를 보낼 때의 행복감을 라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긴장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를 만끽하는 이때가 그들에게는 행복한 한때인 거죠. 헤르만 헤세도 이와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친구와 포도주를 마시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이 오묘한 삶에 대해서 악의 없는 잡담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보면 행복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